기술적 분석을 하다 보면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소리를 수없이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MACD, RSI, 스토캐스틱 등 여러가지 보조지표들은 가격에 의하여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가격은 돈이 많은 사람, 즉 주포의 자금으로 얼마든지 원하는 가격을 맞출 수 있고 심지어 차트 또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거래량은 거래한 양이기 때문에 절대 조작할 수 없겠죠? 즉, 거래량이라는 것은 왜곡할 수 없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지표입니다. 이러한 거래량을 해석하려고 보면 정말 애매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만약 거래량을 아주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편리하겠죠? 거래량을 감각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verybody sing that shit. 영상 초반에서는 거래량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거래량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공개하겠습니다. 거래량은 말 그대로 거래를 한 양입니다.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방위산업 관련 종목인 A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의 총 발행 주식은 10주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종목을 갑이 4주, 을이 5주, 병이 1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시작되었고 갑은 1,000원에 4주를 팔고자 합니다. 이때 1,000원에 4주를 사고자 하는 을이 있을 경우 거래가 진행되며 4주라는 거래량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갑은 주식을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게 되며 을은 9주, 병은 1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은 1,200원에 9주를 팔고자 합니다. 이때 병이 1,200원에 9주를 사고자 한다면 거래가 다시 9주 발생하게 되며 시장 가격은 1,2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럼 갑과 을은 주식을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게 되며 병은 10주 모든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마감하였다면 이 종목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가격이 올랐고 하루의 거래량은 13주가 됩니다. 이렇게 거래량은 시장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으며 늘어만 가는 보조지표입니다. 즉, 거래로 인하여 쌓여가는 양이 바로 거래량입니다. 그럼 여기서 병이 세력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병은 1,200원의 모든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침 북한이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방위산업 관련 종목인 A 종목을 사고 싶어 하지만 물량은 이미 병이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은 병에게 1,500원에 매수한다고 해도 병은 팔지 않고 을은 병에게 2,000원에 매수한다고 해도 병은 팔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독점해버리면 주식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병은 갑에게 5주, 을에게 5주를 5,000원에 매도하게 될 경우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병은 이미 큰 수익을 보았고 주식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갑은 5주를 5,100원에 판다고 하더라도 을은 현재 유통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를 뿐더러 5,000원이나 하는 고가의 주식을 사는데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추가로 주식을 사지 못합니다. 갑 또한 마찬가지로 을이 5,100원에 주식을 판다고 하더라도 같은 이유로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겠죠? 아무도 매수하지 않기 때문에 갑과 을은 서로 매수하지 않고 서로 5,100원의 매도를 걸어놓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사지 않는 주식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즉, 주식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분산하여 나눠 갖게 된다면 해당 종목은 매수 주체를 잃게 되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점이 나오는데요. 매수세라고 생각할 경우 무조건 매수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매도세라고 하면 무조건 매도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거래라는 것은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을이 경에게 매도할 때 1200원이 아닌 800원에 매도하였을 경우 매도세가 강한 것이지만 경이 주식을 독점해버리면서 주가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즉, 매도세이더라도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매수세이더라도 파는 사람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호가창을 볼 때 매도세가 많이 나오지만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물량을 많이 팔고 있는데 누군가는 해당 물량을 많이 사고 있다고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사고 파는 사람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자전거래도 염두에 보아야겠죠? 다음은 주가의 추세와 거래량에 대한 일반적인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주포, 즉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는 단계입니다. 바닥권에서의 주가 반등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이어지면서 세력은 이 물량을 매수합니다. 이러한 매집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늘기 시작하며 가격은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수일 또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세력들의 매집이 거의 끝난 상태로 가격이 상승하며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지만 세력들은 물량을 풀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은 감소하며 가격 상승은 지속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기술적 지지 구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일반 투자자들의 투매가 이어지기 때문에 세력은 꾸준히 매도를 반복하며 기준가를 지켜줍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세력의 목표 주가까지 주가가 상승한다면 세력은 이익 실현을 위해 보유 물량을 일시에 풀어버리고 거래가 폭증하면서 가격이 폭락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즉, 세력의 물량이 개인에게 넘어가 버리는 시기가 됩니다. 네 번째 단계로는 세력들은 주가 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한 남아있는 물량을 다시 처분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재상승시킵니다. 이후 일반 투자자들의 신규 매수와 고점에서 물렸던 분들의 물타기가 진행되며 거래량은 다시금 증가하게 됩니다. 주가의 소폭 반등 후 세력 매집 물량이 없어지면 지속적인 가격 급락이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단계로는 세력들의 차익 실현은 종료되고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감소되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주가를 관리해주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주가 역시 가격 하락이 지속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 지속되는 주가 하락으로 끝이 없을 것 같은 기간 조정이 이어지고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이나 투매성 물량을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매 물량을 헐값에 세력들이 다시금 매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이 다시금 이루어지게 될 경우 거래량은 증가하기 시작하고 가격 하락이 멈추며 횡보하는 가운데 재상승의 확률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세력들은 왜 주식 물량을 모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주식은 독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에는 발행 총수가 이미 정해져 있고 대략적인 유통 물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의 물량을 확보해 놓고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뉴스나 찌라시를 공표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은 개미떼처럼 종목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 세력이 모아놓았던 물량을 풀지 않는다면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력들에게 중요한 점은 물량을 싸게 그리고 많이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만약 인기 없는 종목의 주식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집해야 할 주식 물량이 100억이라면 100억을 한 번에 살 경우 호가창이 올라가 버리면서 급등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량 확보도 못한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세력들의 평균 가격이 올라갈 뿐더러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로 세력은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억을 매집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주가가 쌀 때 천천히 매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물량을 다 확보하고 나서 뉴스나 찌라시 또는 공시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매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쟁점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세력은 주가를 올리려는 돈이 또다시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주가가 1,000원에서 2,000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만약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호가창에 나온 매도 물량을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오르게 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달려들게 되고 개인 투자자들끼리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양의 물량을 확보한 세력은 주가가 자신의 평단가 밑으로 조금만 떨어져도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세력들의 평균 가격 밑에서 투매가 일어나게 된다면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자신들의 평균 가격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합니다. 즉, 주가가 하락하면 자신들의 평균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매수를 하여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방어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차익 실현을 하면서 물량 컨트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 차트를 본다면 거래량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해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쉽게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량을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거래량의 추세선을 그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거래량이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고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렇게 거래량의 추세선을 그어 활용하는 방법과 함께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5일 거래 이동평균선을 상승 돌파하는 거래량이 발생한다면 일주일 동안의 평균 거래량보다 많은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량이 지속되어 발생한다면 거래량이 점차 늘어난다고 파악할 수 있겠죠? 이런 일반적인 거래량 해석 방법 말고 감각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거래량은 캔들의 신뢰도이며 또한 힘의 색이라고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거래량이 크면 해당 거래량의 캔들의 신뢰도가 높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차트를 보면서 살펴볼까요? 차트를 보면 이전 거래량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양봉이죠. 앞서 말했다시피 거래량은 해당 캔들의 신뢰도와 힘의 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석 방법은 간단해졌습니다. 거래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양봉에 대한 신뢰도는 높고 힘 또한 크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를 저만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력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손실을 보면서 물량을 매도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주가 방어에 나설 것입니다. 다음 캔들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봉으로 주가가 빠지지만 이전 거래량에 비해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이번 캔들의 해석은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이번 음봉에 대한 신뢰도는 낮고 힘 또한 약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음봉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이번 음봉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후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거래량이 터진 캔들의 시가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서 거래량은 높아지고 주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가가 바닥인 상태에서의 상승 초기의 거래량 해석은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음봉의 거래량이 많을 경우 음봉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해석은 복잡해질 수 있겠죠? 이번 음봉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주체가 세력일 경우 주가를 방어하는 주체가 없어지면서 주가는 하락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매도하는 주체가 개인 투자자일 경우 세력은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면서 주가는 상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매도 주체를 대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호가창과 함께 증권거래계좌의 수급 주체를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주가가 의미 있는 지지선 이탈 시 손절하는 것이 현명한 트레이딩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력들이 언제부터 매집했는지, 세력들의 평단이 얼마인지는 세력이 아닌 이상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세력들이 이번 캔들부터 주가를 올리기로 마음먹었다면 거래량이 터진 캔들의 시가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력 역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돈을 썼을 것이고 시가 밑으로 떨어진다면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캔들이 주가를 올리기 시작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 매집일 경우 시가 밑으로 하락할 수도 있겠죠?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상승 초기에 거래량이 폭발하는 종목들은 하루에 적어도 한두 종목은 있습니다. 거래량 해석이 복잡하고 어려운 종목들은 과감히 제외하고 거래량 해석이 쉽고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종목을 선택하여 거래하셔도 충분합니다.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주식을 성급하게 거래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해석할 수 있는 종목이 나오길 기다리면서 매수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레다트였습니다.